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우리 691페이지에 있는 냉동 장치부터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스에서 우리가 냉동 장치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죠? 예, 그래도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냉동 장치에 사용되는 냉매의 필요 성질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냉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냉동을 이루는 냉동의 효과를 보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매라는 것 자체가 유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유체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온계 냉매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인데, 일단은 비열비가 적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비열비라는 것 자체가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죠? CV분의 우리가 CP. 예, 이게 이제 비열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열비가 적다는 것 자체, 이 냉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냉동장치에서 쓰는 냉매는 일단 뭡니까? 증발을 통해서 증발 잡열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증발 잡열을 취득한다는 것은 실내에 있는 열을 가지고 이 증발 잡열을 취득함으로써 냉매가 기체 상태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냉동 효과를 보는 게 되겠죠. 이런 형태다 보니까 비열비가 우리가 크다. 그럼 비열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 다들 아시겠죠, 그죠? 아시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열이라는 것은 그거죠. 뭡니까?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그죠?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을 우리가 비열이다. 즉 우리가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열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비열비가 작다는 것 자체, 비열비가 크다, 비열의 값이 크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온도를 올리는데 너무 많은 열을 필요로 하는 게 됩니다. 냉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발을 통해서 많은 열을, 그죠? 그래서 증발 잡열이라는 많은 열을 취득함으로써 냉동 효과를 보는 것이니까 빨리 증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끓는 점에 빨리 B점에 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열비가 작아야 빨리 증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비열이 적을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비열비가 적을 것, 비열이 적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성 가능성이 없을 것, 만약에 누설이 됐을 때, 그죠? 누설이 됐을 때 독성이라든지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체적이 작을 것, 그죠? 비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가 이제 중량 우리 뭐 1kg짜리다. 그러면 얘가 기체로 변화했다. 그럼 체적이죠. 세제곱미터로 변화를 합니다. 그죠? 근데 1kg가 뭐 예를 들어서 10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증발하면서 체적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체적, 그죠? 체적 자체 1kg 단위 중량 1kg당 체적값이 적어야, 그죠? 적어야 1kg를 증발했는데 1세제곱미터가 만들어졌다. 그럼 10세제곱미터 만들어진 거하고 1세제곱미터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제 뭡니까? 냉동기의 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체적은 작을 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동기 카르노 사이클의 순환 과정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냉동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르노 또는 역카르노 이렇게 2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역카르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카르노는 뭐냐면 우리가 열기관, 즉 난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역카르노는 냉방, 그죠? 냉방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이건 열기관의 이상적인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뭡니까? 역입니다. 그러니까 카르노나 역카르노나 기본적으로 순환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거꾸로 돌린 건 역으로 돌린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냉매를 액체를 가지고 기체로 만들어 썼어요.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 기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체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증발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100도씨 물을 가정을 하면 얘는 100도씨의 증기가 된 요 과정이 우리가 뭡니까? 증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0도 동일한 온도입니다. 동일한 온도에서 물, 이거 뭡니까? 액체. 그죠?
증기, 기체, 그죠? 이렇게 상이 바뀐 거죠. 상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된다 이러면 뭡니까? 역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뭡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마찬가지 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똑같은데 상이 바뀐다 이거죠. 등원 팽창, 등원 압축, 등온은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똑같은 온도에서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열이죠. 그죠? 단열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열 출입이 없어요.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변화 과정을 얘기를 한다. 우리가 냉동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증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뭘 하느냐 하면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압축을 해서 이제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이라는 것은 뭐냐, 외부에서 이제 더 이상 열이 없어요. 증발을 통해서 뭡니까? 열을 받았죠. 열은 무슨 열? 실내에 있는 열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에어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러면은 뭐 30도 이렇게 뜨거운 실내 열이 냉매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버려지죠. 그러니까 실외기에서 열을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열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데,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압축을 통해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열이라는 것은 뭐냐? 증발기와 우리가 응축기, 실외기는 응축기입니다. 그죠? 요 두 개가 열을 받는 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원,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팽창과 압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단열이라는 거예요. 열을 얘는 받진 않아요. 열을 받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팽창, 압축, 그죠? 압축기니까 당연히 압축을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응축 과정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팽창 밸브를 통해서 팽창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과정, 순환을 얘기를 하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등원 팽창, 등원 압축 두 개의 등원 과정과, 그죠?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팽창과 압축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냉동장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압축기, 펌프. 자, 여기서 압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물론 저기 뒤에 가면 이제 동영상 문제에서도 실제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동영상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필답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개념인데요. 압축기에 사용되어지는 뭐 윤활유, 여기 윤활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활유. 그죠? 윤활유에 대해서 우리가 봐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압축기의 종류, 우리 사용되어지는 압축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문제 나오는 것이 산소 압축기. 산소 압축기의 경우는 우리가 윤활제로 사용되는 것이 뭐 물 또는 10% 이하의 글리세린 수가 되겠습니다. 윤활유를 왜 쓰느냐? 그죠? 압축기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왕복 운동, 그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럼 운동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뭡니까? 에너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뭡니까? 내부에서 인화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열화, 탄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열을 제거해주고 마찰열,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윤활유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압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가연성이 있다면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물 또는 10% 이하의 글리세린 수로 우리가 뭡니까? 열을 낮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가스의 압축기가 나오죠. 자, 공기, 산소, LPG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소는 앞에서 10%, 물 또는 10% 이하의 글리세린 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 양질의 광유죠. 근데 양질의 광유를 쓰는 것은 우리가 공기 이외에도 수소, 그죠? 수소와 아세틸렌. 자, 얘들도 뭡니까? 양질의 광유 사용한다 이겁니다.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LPG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성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보시면은 뭐냐? 염소. 앞에서 우리가 염소 할 때 했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진한 황산. 기억나십니까? 염소, 우리가 진한 황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윤활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아세틸렌 압축기.
아세틸렌 같은 경우 조금 가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아세틸렌만 보통은 많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기, 윤활유, 아까 양질의 광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수 온도 20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충전 중 압력은 얼마 이내로 제한하는가? 이러면 2.5MPa. 이건 뭐냐면 이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으면 뭡니까? 분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2.5MPa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희석제, 이거 앞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죠? 희석제의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압축기를 수중에 잠기게 한다. 물에 잠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냉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소화제로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증발 점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증발을 하면서 많은 열을 뺏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열값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열을 많이 뺏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냉각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공냉식이 아닌 그죠? 순행식으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 의해서 잘못하면 뭡니까?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냉각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 현상. 지금 여기서 나오는 캐비테이션 현상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공동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명칭이 그죠? 공동현상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문제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게끔 문제가 나온 거니까 쉽게 이제 설명하자면 우리가 펌프를 이용해서 유체를 이송을 시키죠. 이송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펌프에서 우리가 흡입을 해서 토출을 하는데 흡입 시에 뭡니까?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기포가 발생한다. 기포라는 것은 이제 특히 우리가 공기층.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 내부에 물에 공기가 녹아 있으니까요. 이 공기층이 분리가 됨으로써 빈 공간, 그죠? 공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에 의해서 뭐냐? 잘못하면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더 심하면은 파손의 위험성도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러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속이 증가됐을 때, 유속이 빠를 때, 그죠? 유속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캐비테이션 자체가요.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니까 고온, 온도. 그죠?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같은 경우는 끓이면은 공기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냄비에 물 끓이면 어떻게 돼? 기포가 막 생기죠. 그래서 흡입을 하는 흡입 과정에서 배관의 길이가 길다든지 외부로 노출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 온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현상인지 또는 캐비테이션에 우리가 방지책 이런 거 나오죠. 방지책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필기할 때 되게 많이 했던 걸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속이니까 속도, 회전 속도, 그죠? 속도를 낮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입을 한 개로 흡입하지 말고 단흡입에서 양흡입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로 빨아당기면 여기에 공동이 있으면은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기는데 두 개가 당기면 어떻게 돼요? 펌프 내부에서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단흡입을 양흡입으로 바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를 물에 잠기게 아예 물에 담가버리는 거예요. 잠기게. 그 다음에 펌프의 흡입 양정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지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캐비테이션과 서징 현상이 있죠. 서징 현상.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인데 캐비테이션은 유속의 차이에 의해서 유속이 빨라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온도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이제 유속,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징은 뭐냐면 유량의 증가입니다. 유량의 변화 이렇게 되겠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한숨을 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갑자기
숨 쉬다가 갑자기 한숨 훅 크게 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화를 함으로써 압력계 지침이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 이걸 우리 서징 현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유량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캐비테이션은 유속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접이점 액화가스를 이송하는 펌프 입구에서 발생하는 베이퍼록 현상의 방지 대책. 그럼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접이점 가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서 접이점, 비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뭡니까? 증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증발이 돼버려요. 증발이 됨으로써 내부에 가스가 존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 우리가 베이퍼로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유체가 증발을 통해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브레이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에서 비탈길 이렇게 내려오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안에 이제 액이 있죠. 브레이크 우리가 오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니까 그 마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뭡니까? 증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우리가 기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얘네들을 기체 압력에 의해서, 그죠? 가스의 압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먹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베이퍼록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을 받아서 얘가 액체 상태의 어떤 가스가 증발을 통해서 가스, 그죠? 기체 상태로 됨으로써 어떤 여기서는 이제 펌프가 되겠죠. 펌프, 이송용 펌프가 어떤 동작을 제대로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현상을 우리 베이퍼록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열 처리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외부 냉각, 그러니까 열을 못 받도록,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흡입관의 지름을 크게 한다. 흡입관의 지름을 크게 함으로써 증발이 좀 되고 하더라도, 또는 뭐예요? 내부의 유체를 많이 이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유체를 이송시킴으로써 열을 좀 받더라도 열이 분산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의 어떤 출입을, 열의 어떤 우리가 흡수를 줄여주면 이런 베이퍼록 현상은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